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전당대회 낙선자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메뉴가 아까 썸네일에도 잠깐 나왔지만 삼겹살과 모둠쌈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실 설명이 원래 당정 화합의 의미로 비빔밥을 고민했는데 당, 정부, 대통령실 통합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삼겹이다 해서 삼겹살을 골랐다고 해요. 윤 대통령이 맥주를 들고 한동훈 대표는 이제 술 안 마시니까 제로 콜라를 들고 러브샷을 하고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두 분은 만찬의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짧게 말씀드리면 어색했다. 네, 그냥 하기 싫은 일 빨리 해치우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례적이죠. 전당대회 끝나고 그 다음날 저녁으로 만찬하자.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에 있는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배려하지 않은 거죠. 그래도 좀 조율을 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중요한 약속들 다 취소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 만나는 거는 그래도 우리 빨리 보자 이런 의미 아니에요? 좀 하기 싫은 일을 빨리 억지로 해치우자. 전 그렇게 느껴요. 그냥 저 다 모이라 그래. 그냥 저 빨리빨리 그냥 다 만나고 그냥 해치우자. 그냥 이렇게 질질 끌 게 뭐가 있어. 그냥 빨리빨리 불러.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러브샷 하고 뭐 통합을 위해서 뭐 음식 고르고 다 의미 없어요. 그냥 그걸 의미를 부여하려고 참모들이 노력을 하는 거지. 러브샷 하고도 뭐 두드러 패고 뭐 다 그러는데 뭐 김기현 대표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첫날 만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퍼포먼스인데 그냥 25명, 6명 한꺼번에 다 한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가 독대 자리가 없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썩 흔쾌하지 않은 만찬 자리를 빨리 해치우고 싶어 했다. 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좀 긍정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 이상하네. 긍정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삼겹살이 드시고 싶었나 보다 이 생각을 제가 했고요. 저도 좀 많이 먹고 싶습니다. 요즘 삼겹살이 땡기네요. 사실 이 삼겹살가 나오는 거 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뭐 이렇게 대통령 만찬에 예를 들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 만났는데 독도새우 나와가지고 막 일본이 항의하고 이게 만찬의 메뉴도 고도의 정치가 이게 들어가거든요. 삼겹살은 약간 무성의하다. 뭐 이게 삼겹살이 뭐 그런 식으로 막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뭐 당정대가 삼겹이 네. 뭐 하나가 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뭐 정부 쪽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냥 이게 대통령실하고 당하고 만난 거니까 이게 뭐 무슨 의미인지 솔직히 모르겠고 그냥 급하게 막 정하지 않았나. 누군가 한 명이 여사님이 정했다는 뭐 얘기도 있고 뭐 그러는데 하여간 굉장히 누군가 삼겹살이 먹고 싶었나 보다 이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떨어진 사람들 다 불렀다라는 거예요. 낙선자가. 네, 낙선자들. 그러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같이 하는 거를. 이례적이긴 해요.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모든 정치를 다 훑진 않았지만은 거의 신임 지도부를 부르고 뭐 낙선자를 잘 부르지도 않지만은 뭐 따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뭔가 뭐 이벤트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같이 부르는 거는 대통령실의 대통령의 주장으로는 이거를 이제 원팀 뭐 운명 공동체 얘기를 하는데 매우 어색하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냥 투샷이 싫었구나.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맨날 영수회담 예전에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 뭐 예전에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랬어요. 영수회담 하기 싫어합니다. 영수회담 하기 싫어하는 거는 야당 대표랑 제1야당 대표랑 내가 투샷이 찍히는 거는 이 사람을 나랑 동등한 관계로 인정을 한다라는 그건 걸로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도 홍준표 뭐 이렇게 만나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끌어오고 막 이렇게 끌어온단 말이에요.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1대 다예요. 그러면 1대 다. 원오브 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원오브 댐이 되는 이런 구도를 좀 만들고 싶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당대표가 됐어요. 그럼 낙선자들을 불렀을까? 한동훈 낙선자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둘이 얘기하기가 어색하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좀 어색하면 성행커님 우리 저녁에 식사 한번 해요. 근데 성행커님하고 나랑 되게 어색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PD님도 좀 시간 되면 오시고요. 김준일 평론가님 같이 하시고 오디오 감독님 좀 같이 다 하시죠. 메뉴가 뭔가요? 삼겹살, 저기 모둠살 아예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친하면은 둘이 봐요. 뭐 둘이 더 얘기를 좀 예. 오손도손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둘이 보는데 어색하면 판을 좀 키우죠. 그렇죠. 그런 차원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자리 배치도 좀 눈여겨봐야 돼요. 자리 배치요. 제가 정확하게 정보 파악은 못했지만 대통령이 앉은 자리는 홀수로 앉혔을 거예요. 그리고 그 건너편은 짝수로 앉혔을 거예요. 이유가 뭐죠?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서로 마주보지 않게 동등한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 약간 비껴가게.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서 내가 다 너희들을 다 이렇게 그렇게 자리를 배치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가 된 것에 대해서 심기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모습들이 흔적들이 좀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 아까 전에 만찬 사진 보면은 추경호, 그러니까 한동훈, 추경호가 이렇게 있고 추경호 옆에 김재원, 한동훈 옆에 장동혁 이렇게 있거든요. 네.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쪽에는 이제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원희룡 응. 후보가 있는 것 같고 보면은 맞아요. 이쪽에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의미심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한과 친윤이 이렇게 싹 이렇게 서열이 이제 저건 아마 득표순일 거예요. 아마 장동혁이 제일 1등이고 이제 김재원이 2등 득표순으로 2등이니까 했지만은 그냥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눈에 띄었어요. 저 자리 배치하는 거 거의 날 샜을 거예요. 어디다 앉혀야 되나? 앉히냐 누구 참석시키냐 빼냐 정말 저거 참모진들 머리 아마 지끈지끈 아팠을 겁니다. 아니 이게 지난해 김기현 신인 대표 시절의 만찬 때 모습과 비교가 좀 되더라고요. 사진 잠깐 볼까요? 아이고. 이때는 낙선자가 없었어요. 네. 신임 지도부와 이 사진만 봐도 이 화사하게 웃는 모습이 굉장히 보이는데. 그 옆에 김재원이 더 화사하게 웃네요. 예. 근데 이때 또 메뉴도 붕장어, 뭐 콩나물국, 이게 윤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레시피에 따라서 요리된 것도 당시에 화제였어요. 뭐 맛잘알 대통령이 뭐 붕장어로 살짝 데쳐서 뭐 이렇게 찍어 먹는 레시피를 직접 주방장한테 얘기를 했다. 이제 메뉴도 굉장히 좀 신경 써서 그 뭔가 애정도를 드러냈다. 이런 게 좀 화제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두드러 패고 쫓아내잖아요. 그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배석하는 뭐 행정관들까지 해서는 한 50명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뭔 얘기를 하겠어. 저렇게 그래도 한 10명 정도 돼야 한 2테이블 정도 돼야 좀 서로 상호 긴밀한 얘기도 하지. 시간도 좀 짧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 대통령께서는 만찬을 하면 한 6시간 정도 길게 좀 하신다라고 하는데 어제 한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시간도 짧고 사람도 많고 독대도 없었다. 이거는 뭐겠어요. 마음이 불편해. 나 불편하다고 빨리 끝내. 편하면은요 그냥 길게 하는 거죠. 우리 한 잔 더 하러 갑시다. 우리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은 확실히 전당대 과정 중에서 용산과 한남동의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좀 유지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동훈 잘해. 두고 볼 거야.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볼 거야.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거야. 그런 경고의 만찬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도 좀 근데 들어요.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실수인데 어느 순간 본심이 드러났어요. 왜요? 방금 왜? 용산과 한남동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용산과 여의도가 아니라. 한남동. 예. 한남동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김준일 평론가님 제가 만약에 한동훈의 참모라면 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네. 거. 조언. 김건희 여사랑 화해해라. 김건희 여사랑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대통령과의 관계보다 김건희 여사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 잘못된 정무적 판단입니다. 왜요?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니까 장성철 소장님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왜요? 거예요. 그 근거를 내서 김건희 얘기해봐요. 여사가 무슨 선출된 권력입니까? 어떤 아니죠. 뭐가 있나요? 아니죠. 네. 그분은 그냥 내조만 하시겠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권력이 없으니까 검사들 휴대폰도 가져오고 뭐 이런 거를 해도 욕을 먹는 거라고요. 말과 표정에서 진정성이 안 느껴져. 아니 근데 저는 요거 다른 거보다도 김기현 대표는 이제 5일 만에 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좀 이게 당무를 하고 수습을 하고 그럼. 오늘 지금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비서실장도 임명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할 시간을 주고 그 사람들도 어쨌든 뭐 테이블에 앉지 않더라도 같이 와서 뭐 이렇게 분위기 파악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명직 최고 임명도 안 했잖아요, 아직. 근데 이거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이 빨리 해버린 것도 있고 어제 전 대통령 워딩에 되게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외로우니까 여러분이 많이 도와줘라.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상갓집도 가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한동훈은 술을 안 먹는다고요. 술은 본인이 드시고 한동훈 술을 안 먹고 어제 콜라 먹었는데 술을 먹여. 그러니까 먹여. 왜 아니, 술 얘기를 굳이 이렇게 하시나? 저는 외롭게 만들지 말고 많이 도와주라. 라는 당부가 그러니까.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잘 도와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혼자 해결하지 말게 하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아이, 또 그렇게 뭘 또 그냥 이 너무 콕 집었나요? 원론적인 관용어구 아니에요. 그냥 덕담 수준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다. 아니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럴 때 나오는 메시지가 신임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뭐 그렇지. 이런 식의 워딩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인데 혼자 해결하게 놔두지 말라는 조금 약간 좀 다른 결이 좀 다른 것 같았어요. 그런 뉘앙스의 말도 하셨더라고요. 우리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뭐 같이 뭉쳐서 잘 당정 관계 이끌어 달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외롭게 만들지 말고 많이 도와주라. 이것을 그냥 뭐 한동훈 혼자 뭐 결정하지 말고 최상면 특검 법안 추경호 원내대표 말도 좀 듣고 당론 만들 때 그렇게 좀 경고성 사인으로 꼭 해석을 해야 될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해석 있네요. 잘하시네요. 야 완벽하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해석 찰떡같이 하시나. 아까 저한테 알려줬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라고. 뭐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독자적으로 하지 마라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막 이미 친윤들한테 둘러싸였네. 지금 최고위의 9 중에서 이미 친윤이 더 많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도와줘. 내가 뭘 그렇게 압박하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사실 했는데 어쨌든 이게 사실 그렇게 순탄치 않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약간 일면이 사실은 어제 취임 첫날부터 당내에서 견제구가 세게 들어왔더라고요. 김민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가 아니다 했고 김재현 최고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는 원칙적으로 원내대표 소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한동훈 당대표를 견제한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이것도 저는 어느 정도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국민의힘 당원 단계에 의하면 당대표의 권한과 역할, 원내대표의 권한과 역할이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법률과 예산에 거의 전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물론 최고위원 회의 때 이제 보고를 하죠. 최고위원 회의에. 근데 이제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 우리 특검법안 우리가 당론으로 안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표께서 언급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최고위원 회의 때. 그럼 당대표가 화가 나가지고 자,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최고위원의 의결로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특검법 만드세요. 싫은데요? 뭐 할 수가 없어 뭐를. 그 정도에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권한이 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원내대표랑 당대표가 싸우면 그냥 난장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한동훈 원내대표도 막 되자마자 막 밀어붙이게 하면 대통령과 좀 싸우자라는 것으로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간 끌기 작전을 좀 하지 않을까. 자, 추 원내대표 우리 같이 논의해서 민주적으로 여러 가지 좀 결정을 해봅시다. 결정하고 저희들 국민 여러분께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던 게 토론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민주적인 절차 뭐 토론 그러면서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토론하자고 덤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눈에 띄는 거는 뭐 이게 당 대표의 권한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당대표가 당선된 다음 날 최고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 당대표 권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당대표 눈치를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뭐 규정이 있지만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협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보통은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뭐 원내대표 소관이야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분들이 무슨 친윤들이 막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철규 의원이 뭐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렇게 얘기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근데 이분들이 그냥 그 독자적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본인이 포지션이 그거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저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한동훈 체제가 어떻게 굴러갈지를 조금 예고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위원들 아마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싸울 것 같아요 지금. 네, 하나 여담으로 어제 이제 의총을 했었잖아요. 네. 그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악수를 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90도로 인사를 하거나 한동훈 대표가 90도로 먼저 인사하거나 한 30도로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꼿꼿하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인사한 사람이 딱 한 명인 것 같아요. 누구요? 이철규. 예. 사이가 두 분 사이가 심상치가 않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인사 어떻게 낼 것인가 좀 오. 궁금한데 지금 비서실장에는 박정아 의원이 지금 임명이 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사무총장 누가 되냐? 네. 지명직 최고위원 누가 하냐? 뭐 여의도 연구소장 누가 하냐? 뭐 맞아요. 쭉쭉쭉 나오잖아요. 네. 사무총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배현진 의원이 사무총장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소문이 본인이? 많아요. 네. 네. 많고 또 송은석 의원도 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좀 시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누구 시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안은 다 짜져 있겠죠. 근데 이제 배치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원래 박정아 의원도 사무총장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비서실장으로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총장, 부총장, 대변인 뭐 이런 분들 누구랄까 대단히 고민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의 참모라면 정정식 정책위 의장은 좀 바꾸지 마시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첫 분란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정식 정책위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아끼는 후배이기도 하고 또한 직접 정책위장을 시킨 거다 다름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거는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찬성할 것 같지 않아요.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과 원내대표랑 첫 번째 인사와 관련해서 부딪힌다라는 것은 좀 초기에 자리를 잘 잡아야 하는데 괜한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위 의장은 그냥 내비두고 뭐 솔직히 정정식 정책위 의장이 법률 전문가지 정책 전문가 아니거든요. 왜 시켰겠냐고.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건데 그걸 거스르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이거는 하나 떼주고 지명직 최고위원을 좀 자기 편으로 확실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이제 생각이 다른데 이제 뭐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배현진 의원이 할 수도 있는 게 사무부총장을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네.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 어느새 두 분이 싸우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갈아타서 배현진 의원은 어쨌든 굉장히 빨리빨리 정치적 판단을 하고 이제 진영에 갈아타는데 능한 분인데 얼마나 그 한동훈 대표가 아니 뭐 팩트를 얘기한 거니까 그거는 뭐 팩트고 근데 얼마나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을 신뢰할 수 있을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배현진 사무총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정 진짜 인정 어디에 가든 뭐 진짜 그러니까 충성을 맹세했는지 뭐 입안에 혀처럼 굴었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신임을 받는 능력은 또 그거는 능력이니까 뭐 이제 송원석 뭐 의원도 뭐 가능하고요. 저는 정책위 의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되는데 정치력을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하셨다시피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그리고 어쨌든 친윤의 뭐 대통령의 몫이느라고 이제 검사 출신이고 뭐 그런인데. 원내대표가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고 사실은 원내에서 어쨌든 투톱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사람을 거기에다 넣는 게 맞죠. 지금은 뭔가를 의사진행을 했을 때 그래서 정점식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 장경태 의원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건데 정점식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돌리고 자리를 이동시키고 정책위 의장을 이제 본인 이제 친한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원내에도 저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결국은 이건 부딪혀요. 결국은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언제 칼을 뽑을 것이냐의 문제고 지금 다만 당장 2개월 지금 2개월 된 사람을 바로 뽑는 거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시차를 두고 사실은 하는 방법도 있겠다. 뭐 여러모로 뭐 좀 한데 결국은 저는 정점식 바뀔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정정식 정책위 의장이 눈치가 있으면은요 본인 거치 때문에 어제 오늘 막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아 그러면 당 대표에게 일임. 일임한다. 저는 일단은 좀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왜 나를 바꾸려고 그래? 난 대통령이 나 거의 임명한 건데 내 뒤에는 윤핵관들이 있는데 추경 원내대표가 나보고 그만두지 않으라고 그랬어. 왜 내가 왜 그만둬? 이렇게 항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이거는 바꾸는 것은 큰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명하게 생각을 하시고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좀 김재원 최고가 좀 사고 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분은 항상 사고 많이 치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본인 얘기를 막 하니까 언론에 나와서도 그렇고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3번 연속 최고위원 되셨어요. 그건 뭐 대구 경북 그만큼 뭐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되고 대구 경북에서 유일하게 출마했기 때문에 거기서 몰표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 점들은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분이 사고 칠 거를 다른 지명직 최고위원을 통해서 좀 견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지명직 최고위원은 좀 체격이 큰 사람을 좀 지명직 최고위원의 제1의 요건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체격이 큰 사람이요? 그래서 김재섭? 진루를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미나? 아, 3대 그래서 500. 젊고 네. 수도권 민심을 반영할 수 있고 체격이 커서 아니 그럼 김재원. 실명이잖아요 거의. 아니 저는 김재원 최고가 김재원을 김재섭으로 눌러라. 김재원 피지컬로. 그래서 김재원 최고가 막 최고위원 회의 때 막 뭘 하려고 그러면 이런 서가지고 이렇게 좀 무력시위도 좀 하고 그래서 좀 실수하는 걸 좀 줄이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근데 이건 농담이고요. 젊고 수도권 민심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런 분들이 지도부에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딱 그림상으로만 봐도 되게 보기 좋죠. 그래서 네, 저도 뭐 동의하고요. 사실 제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재섭이 런닝메이트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아주 초기에 맞아요. 한동훈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김재섭 의원도 뭐 이래저래 뭐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뭐 그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결국은 정정식 정책위 의장은 결국은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리고 저는 물론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한동훈은 이거 다 뚫고 투쟁으로 뚫고 나가야 돼요. 투쟁으로 쫙 뚫고 가야 네, 된다. 결국은 뚫고 나가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대통령한테 폴더 인사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본인도 죽고 당도 죽고 62.3%는 결국 변화를 원한 거잖아요. 여론조사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지지자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당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은 결국은 그걸 뚫고 나가야 된다. 나 어떻게 현명하게 싸울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나경원 의원이야 뭐 그냥 배지 달고 있으니까 본인 의정 활동하시면 될 것 같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중국 대사로 보낸다. 정무장관 새롭게 만드니까 정무장관 보낸다. 우리 법무부 장관 보내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마무리해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던데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배려하실 거예요.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고 원희룡 장관 같이 충성스러운 분들이 내각이나 아니면 당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 배경이 돼줘야 한다. 그것을 대통령실에서도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곧 좀 어디 순례길 좀 다녀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예약해놨던 거 이제 가시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다녀오시고 나면 역할이 주어질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